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니어스 컴퍼니 민경진 민비드입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처음으로 라이브를 한번 했었어요. 라이브를 하면서 시청하시는 분과 소통 방송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당연히 저 같은 경우에는 엔터테인먼트, 오디션, 아이돌 관련된 얘기를 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소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기반으로 조금 여러분들에게 이번 영상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디션을 준비하면서 할 수 있는 가장 흔한 착각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오디션을 준비하면서 가장 흔하게 착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시청 전에 구독은 하지 않으시더라도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 말고 제가 몇 달, 몇 년 후에 오디션을 볼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몇 개월 또는 몇 년 뒤에 오디션을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담아드리는 영상에서도 보시면 이 오디션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한 번에 오디션을 보고 붙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여러 번, 몇십 번, 몇백 번 보고 오디션을 붙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데뷔하신 가수분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오디션을 보다가 연습생 되고 데뷔하는 케이스가 있지, 단 한 번만에 오디션을 붙어가지고 데뷔까지 가는 그런 케이스는 정말 드물기 때문에 저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오디션에 대한 거부감이 없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음을 잘 내야지만 오디션에 붙을 수 있나요? 본인이 고음이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오디션에서 고음이 있는 곡을 선보이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고음이라는 건 전문가들이 들었을 때 소리만 지르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고음을 잘하는 사람 10명이 있어요. 10명이 똑같이 오디션을 보는데 이 10명 다 정말 고음이 깨끗하고 기획사가 원하는 고음으로 뽑아낼 수 있는 사람이 10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1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소리를 빽빽 지르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 키에서 보여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획사에서는요, 고음을 잘 뽑아낸다고 해서 무조건 고득점을 받고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건 절대 아닙니다. 회사에선 여러분들의 음색이라든지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또는 프로젝트 팀에 이 음색이 맞다면 긍정적으로 보는 거지, 고음을 무조건 잘 낸다고 해서 소리를 빽빽 지른다고 해서 오디션에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학원에서도 고음을 잘 뽑아내야지 오디션에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너는 계속 고음만 질러, 이렇게 하는 학원이 있다면 여러분들 정말 그 학원 다니지 마세요. 오히려 목만 상할 뿐입니다. 근데 학원에서 이 고음을 잘 낼 수 있도록 기본 발성부터 가르친다 라고 하는 학원이 있다면 당연히 다녀도 되겠죠. 고음이라는 건 결국에는 기본 발성이, 기본 베이스가 맞춰주면 잘 날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고음 질러내면 목 조이면서 고음을 낼 수밖에 없거든요. 정말 내추럴 보이스가 아니라면 이 고음이라는 건, 특히나 변성기 시즌에는 계속해서 이걸 내다 보면은 정말 목소리가 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음이 최선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학원을 꼭 다녀야 되나요? 이건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학원 굳이 안 다녀도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학원을 다니기 전에 오디션을 먼저 보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학원을 다닌다고 해서 오디션에 대한 경험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학원에서 진행하는 기획사 오디션, 물론 이것 또한 경험이 되지만 직접 기획사를 가서 오디션을 보는 것 또한 정말 큰 경험입니다. 학원 내에서 내가 노래를 정말 1, 2위로 잘한다고 해서 오디션에 붙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디션은요, 공개 오디션 몇백 명, 몇천 명 오는 그 중에서도 한 명이 뽑힐까 말까 해요. 근데 학원 정말 고작 몇십, 100명 가까이 있다라고 칠게요. 학원 원생이 100명이 넘으면 정말 잘 되는 학원이겠죠? 근데 거기에서 난 노래를 1등 또는 2등을 하고 있어, 상위권에 있어, 그런다고 해서 학원 내에서 기획사 오디션을 봤을 때 나는 무조건 붙을 거야,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절대 학원에서 상위 랭커에 있다라고 해서 오디션에 붙는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 다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본기를 배우기에는 중요하죠. 학원을 무조건 다녀야 된다는 아닙니다. 어쨌든 기획사 가면 보컬 트레이닝 다시 받습니다. 기본을 가지고 가는 건 좋겠지만 결국에는 기획사를 가게 되면 리셋, 그 방식대로 다시 트레이닝을 받기 때문에 저보고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학원을 먼저 가기보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디션을 먼저 경험해보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구독자분께서 소통하면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인데, 학원에서 어떤 기획사 오디션을 보라고 추천을 해줬습니다 라는 글이 있었어요. 그 기획사를 학원에서 보라는 이유가 뭘까요? 학원에서 또는 보컬 트레이너 선생님께 계속 레슨을 받고 연락을 하다 보면 내가 어떤 기획사
기획사를 가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기획사 아티스트들을 좋아하는지, 어떤 기획사 아티스트들의 곡을 계속해서 커버를 하고 노래를 부르는지, 결국에는 선생님들은 이걸 다 파악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너가 SM 엔터테인먼트의 가수라든지 곡들을 너가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그럼 너 SM 엔터테인먼트 오디션을 봐봐라 라는 건, 너는 SM 오디션을 보면 붙을 거다 이게 아니라 SM 엔터테인먼트라는 기획사의 공개 오디션에 너가 가서 경험을 해와라고 오디션을 추천하는 거지, 가서 오디션 보면 붙을 거야 라고 추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 꼭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디션에 대한 경험을 쌓으라고 학원 또는 보컬 트레이너 선생님께서 추천을 하는 거지, 무조건 너는 이 기획사에 붙을 거다라고 해서 추천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또한 학원 또는 보컬 트레이너 선생님께서 그 기획사와 연결이 돼서 다이렉트로 비공개로 오디션을 보는 게 아니면 정말 똑같은 공개 오디션장에서 오디션을 봐야 된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노래나 춤을 부르거나 추지 않으면 떨어지나요?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저는 여기에서 오히려 반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SM 직원들이라면 SM 아티스트들의 춤이라든지 노래라든지 이런 영상을 계속해서 보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계속할 거예요. 이 친구들이 이제 컴백해도 되는지, 이제 데뷔를 해도 되는지 평가를 계속해서 거치겠죠. 근데 그렇게 평가를 거치다 보면 이 친구들이 실력이 점점 늘면서 정말 데뷔를 했거나 컴백을 했을 때 이 기준치들이 직원들은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일반 학생이 오디션을 지원했는데 직원의 기준치는 이미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SM 가수의 노래나 춤을 한다? 이 정도까지는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친구가 정말 특출나구나, 괜찮구나 해서 관심을 가지지, 굳이 SM 엔터테인먼트 오디션을 보러 가서 소속 가수들의 노래와 춤을 춘다?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막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다만 정말 자신이 있고 이 곡들을 정말 해석을 잘 했고 커버를 잘 했고 잘 보여줄 수 있다 라고 하면은 하는 걸 매우 추천드리겠지만, 정말 어중간하게 그냥 노래 몇 번 들었고 그냥 영상 몇 번 보고 내가 카피를 했고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이걸로 SM 엔터테인먼트 오디션을 보러 가는데 SM 노래를 가지고 간다, 이거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기획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데뷔를 하는 가수들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능력치가 엄청납니다. 연습생 때부터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받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 음방이라든지 뮤직비디오, 라이브 클립을 봤을 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곡을 가지고 오디션을 본다? 100명 중에 1명 좋게 볼까 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100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0명이 똑같은 곡, 똑같은 노래를 들고 와서 계속한다? 심사위원 입장에서는요, 그냥 반주가 나오자마자 고개 숙일 거고 다른 거 할 겁니다. 다른 생각할 거예요. 지금 현재 유행하는 노래나 춤보다 여러분들이 정말 준비를 잘한, 옛날 노래도 상관없습니다, 잘한 노래나 춤을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째, 모창을 해서 오디션을 봐도 되나요? 이거는 사실 안 되는 거죠. 지금 가수분들이 예능 같은 데 나가서 모창을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모창을 잘하네? 그럼 나도 모창을 해서 오디션을 봐야겠다, 요런 접근 방법은 그냥 아이돌을 할 수가 없어요. 예능에서 성대모사를 잘하시는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본인의 색깔을 가지고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이 성대모사도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A라는 가수가 좋으니까 이 A라는 가수의 목소리라든지 스타일 모든 걸 다 카피해서 오디션을 봐야겠다,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정말 본인의 스타일을 확고하게 가지고 계시는 가수분들이 있습니다. 윤민수 선배님, 원데이키즈 선배님, 임재범 선배님 등등 본인만의 색이 확실하게 있는 선배님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의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카피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이 모든 걸 모창을 해서 내가 오디션을 보겠다? 그러면 아이돌 오디션이 아닌 개그맨, 개그우먼 오디션을 보는 게 맞아요. 단순 모창만 한다고 해서 개그맨, 개그우먼 오디션에서도 붙을 가능성은 매우 떨어지겠죠. 거기 또한 아이디어 싸움이기 때문에 모창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7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오디션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그냥 오디션에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은 피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목소리도 하나의 악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 한 명 한 명 다 아름다운 목소리예요. 아름답지 않은 목소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잘 가꾸어서 그걸로 오디션을 보는 게 맞는 거지, 모창을 한다라든지 고음만 계속 지른다라든지 남의 말을 듣고 나는 오디션을 몇 년 뒤에 봐야지, 이런 거는 사실 그 시기도 놓칠 수 있을 뿐더러 오디션에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오디션을 적극적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고, 저도 경험을 했지만 오디션을 보면 볼수록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알게 되고 자신감이 생겨요. 이 자신감은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카메라라든지 심사위원 눈에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디션을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거고, 절대 여러분들 자신을 여러분들이 평가하지 마세요. 비주얼이 저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노래 실력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춤 실력이 없는 것 같아요. 오디션을 봐도 될까요? 이런 걱정할 시간에 연습 한 번 더 하시고요. 팩 한 번 더 하시고요. 굳이 성형이나 시술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팩 한 번 더 하시고 여러분들 클렌징 깨끗하게 하시고요. 나이에 맞게 준비하시고 오디션을 보는 게 가장 붙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오디션 준비 잘 하시고, 혹시라도 모르시는 게 있다거나 궁금하신 게 있다면 지니어스 컴퍼니 메일로 발송해 주시거나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이나 라이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